대가가 돼요. 자, 동영상. 중요한 얘기. 동영상 찍으실 때는 옆으로 눕혔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올릴 수가 없어요. 화면 이상이 나와요. 자, 우리가 지금 저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면 저 1번 출구를 보고 지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자,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앞에서 했는데 오늘 저 우리 신입생 학우로서 새로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자, 5분 새로 오셨는데? 예. 뭐 성함 안 부르셔도 돼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저 신입 학우님들이 여러 분 오셨는데 풍수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풍수 답사를 다니시잖아요. 다니는데 이게 그냥 설렁설렁 와가지고 그냥 한 군데 이렇게 보고 가가지고는 이 풍수 실력이 확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풍수 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풍수 답사에 참여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를 비교해 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풍수의 대가가 되겠다 그러면 이런 답사를 다닐 때는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다녀야 돼요. 카메라. 그래서 내가 이 풍수를 공부해서 나중에 그 풍수 자문가로서 내가 좀 성공을 해보겠다 생각하실 때는 이 지역마다 우리가 답사를 다닐 때 자료를 잘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왜 자료가 필요하냐면 그냥 내가 그 풍수 대가인 거를 어디 알릴 수가 없어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제일 그 효과적이냐고 하면은요, 나중에 이런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평생교육원이나 사회교육원이나 뭐 백화점 같은데 그런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런 능력이 되려 그러면 결국은 자료가 많아야 돼. 이런 사진 자료 같은 걸 보여주면서 강의를 함으로써 거기에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저 사람이 보는 저런 관점은 상당히 그 공감이 가고 납득이 간다. 그랬을 때 건물을 가진 사람이나 건물을 사고자 하거나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의뢰를 해서 계속 이렇게 고객을 만들어 두면 그분은 이제 평생에 걸쳐 가지고 자기 고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고객 숫자를 늘려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답사를 다니실 때 카메라를 들고 와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정리해 가지고 한 장소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강남구청역과 강남경찰서 뭐 삼성동 무역센터 이런 데를 간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의 챕터로 만들어서 한 주 강의 분량으로 만들면은 그것이 성공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번에 오실 때는 반드시 어떤 식이든 카메라 준비하세요. 뭐 핸드폰 카메라도 괜찮은데 좀 다니시다 보면 이 그 스마트폰으로 찍는 카메라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카메라만 준비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 그걸 축적해서 자기 자료로 만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강남구청을 하면서 그런 건가 본데. 자, 우리 저 부동산 많이 갖고 계신 우리 저 원광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 부동산 재벌. 자, 저 일식 요코 전화 되어 있죠? 네. 저 근데 원래 모 건물은 뭐예요? 해양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네. 두 개가 뭔가 용도가 어울립니까? 아니요. 왜 어울린다. 안 어울려요? 어울린다. 일식이니까 일식하고 어울린다. 해양이니까. 어떻게? 일식하고 해양이니까. 물하고 관계돼. 네, 물하고 관계된 생선 횟집이니까 예. 바다에서 네. 해양하고 그래서 만들었다. 아닌가? 근데 실제 딱 보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저 건물의 그 용도로 봤을 때 예. 저 위에는 이제 관리공단 뭐 사무실 건물이고 뭐 건물로는- 일반 사무실이니까 사무실 건물이고 사무실이니까 이제 유리로 짜게가지고 현대식으로 저런 형태를 갖췄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일식집이야. 일식집인데 안 어울려. 일식집의 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일식집이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저 지하 부분하고 뭐 한 1층 정도 저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근데 원래 지금 일식집에 지금 고천하라고 붙여놓고 나무로 뭐 쫙 해놨단 말이죠. 근데 원래 저런 외형이었겠냐 이게? 아니죠. 네?
저 일식집을 하면서 여행을 바꿨죠. 네. 바꿨는데 굉장히 저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언밸런스하게 네. 지금 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돌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저게 공간 건물인데 일식집한테 굉장한 그 배려를 해준 거야. 어마어마하게. 그냥 간판 하나 달면 되지. 저렇게 전체 그 인면의 면적에 비해서 그 정도면은 뭐한 네. 5분의 1 이상을 할애를 해준 거 같아요. 그죠? 그죠?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런 그 용도의 건물을, 일식집을 임대를 주기 위해서, 상당한 배려와 특혜를 줬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냈습니다. 이제 저런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나중에 할 때 컨설팅을 할 때, 이거 해서 이거 별로 이거, 저 일식집이나 뭘로 이거 안 만들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걸 딱 보여주면서,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임대료 확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한다. 이러면. 오케이. 근데 그 유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간다고 봐지는 거죠. 그런 감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 쭉 나가가지고 건물 전면에 가서 이쪽 부분에 대한 그 풍수를 한번 보도록. 화장실 기다리죠. 화장실 가실 분 가세요. 여기 바로 옆에 화장실. 일단 기본적인 건물 구조체는 이제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까지지. 근데 이거는 이제 바깥으로 내달은 거죠. 내달아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이 자체를 이제 받치기 위해서 이 큰 기둥 두 개를 이제 이게 여기까지. 이거는 이제 출입구 위에서 지금 있는 거죠. 저 옆에도 있을 거야. 저게 지금 안 보여서 그런데 하나, 둘, 셋, 네 개. 요게 이제 전체 큰 기둥으로 받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유리면. 유리면을 받쳐야 되는데 이 기둥처럼 이렇게 기둥을 다 세우면 굉장히 답답해 보일 거 아니에요. 어떤 뭔가 튀어진 오픈 스페이스의 그런 느낌이 안 드니까 이제 유리면을 고정하기 위한 다른 구조물이 필요하죠. 그걸 누가 받치고 있냐면 이 유리도 똑같아요. 얘들이 기둥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하나다. 요 바마다 요 자체를 붙잡고 있는 게 얘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순전히 이제 요거는 와이어로 돼 있죠. 와이어로 돼 있는 거고 얘는 당기는 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지하고 누르는 힘은 없어요. 당기기만 해요. 이게 이제 와이어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저렇게 잡고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 잡고 그러면서 이놈들을 얘들이 이제 붙잡고 있는 그런 식이거든요. 이런 구조들은 거의 다가 이제 우리가 요즘 보면은 저기 서해안 쪽으로 가면 서해 대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걸 하죠.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길이가 긴 장석판을 기둥 없이 세우기 위한 재료로서는 이게 이런 형식으로 쓰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써 있지만 얘가 이게 옆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눕혀 있다고 생각하면 이 자체가 이렇게가 아치 형식 구조로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저 끝에를 잡고 있죠. 저 끝에 이제 기둥처럼 일종의 이제 그죠 교각 이렇게 수평으로 된 거를 기둥 없이 잡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양쪽으로 잡아. 그렇죠,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 잡고 이거는 이 구조는 사실은 이놈이 저기 이쪽으로 힘을 눌렀을 때 얘가 잡아줍니다. 이놈은 반대쪽으로 힘을 받았을 때 잡아줍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바깥에서 힘을 줄 수도 있고 안에서도 힘을 줄 수 있어요. 양쪽으로 잡아. 그 이제 건축 구조 중에서도 아주 고급 기술, 하이 테크놀로지 건축이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사실 알 겁니다. 대략적인
한번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요 전시관 건물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 무역센터 건물은 옆에 있는 이쪽으로. 저 옆에 보면 저 건물 있죠? 네. 저게 이제 사실은 이제 무역센터 본 건물이죠. 본 건물. 본 건물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해서. 저거를 이제 우리가 그 풍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항상 풍수에서는 건물을 산으로 봐요. 산을 살아있는 물체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어떤 사람들은 옥녀봉이다, 장군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용이다 뭐 얘기하잖아요. 그거 뭐냐면 산을 살아있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막 한참 설명하는데 저 용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막 이러는데 교수님 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풍수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그런 안목으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볼 수 있어야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이게 막 꿈틀꿈틀하게 보인다. 지금 저 건물은 건물을 설계할 때 어떤 형상을 따기 위해서 저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 지금 뭐 같이 보여요? 책에 나오는 거. 칼? 칼이 아니고 칼은 이제 그 다음이고 그 용 승천하는 거? 그 용이 성천하는 모습을 본따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용이 성천한다고. 근데 저걸 설계한 회사가 어디냐면은 일본 회사에서 설계했어요. 니켄세케이라는 그 일본의 그 유명한 건설 회사에서 저걸 설계해 드렸는데 일본 사람들이 설계하면 저렇게 돼요. 뭐 이게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고 깔끔하고 뭐 이렇게 칼로 딱 오린 듯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게 실제로 이제 용어로 보이느냐 이제 이게 문제지. 자기는 용어로 의도를 했는데 저게 용어로 보이느냐가 문제지. 오히려 용보다도 우리 마해숙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오히려 칼을 들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많아요. 칼을 이렇게 하나, 칼을 나를 바짝 세워가지고 딱 보이고. 그러니까 무역센터 건물로서 용이 성천한다는 의미는 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서 도약을 해서 경제를 부흥시킨다 이런 면은 이야기가 되는데 만약에 저게 칼로 보인다 그러면 저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문이 저쪽인데 뭐 저기 다 보면은 저 무역 뭐랄까 해외 바이어들 와가지고 협상하고 뭐 그런 것들을 저기 사무실 쓰고 있잖아요.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근데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칼날이 써 있는 쪽으로 들어온다고. 저 뒤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이 앞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칼날이 써 있는 대로 들어오니까 이게 좋겠어요? 들어오면서 칼 맞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좀 이렇게 협상을 하려면 서로 이게 우리가 이거 주고받는 게 좀 있어야 돼. 타협이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저 칼처럼 작두처럼 이렇게 딱 세워져 있으면 이거 협상이 잘 되겠다. 협상이 잘 안 되죠. 이제 그런 의미로 저런 분들을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나가서 보고 그 다음에 저쪽에 앞에 우리가 아까 이쪽에서 살짝 보면 저기 저 맞은편에 현대산업개발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 봤잖아요. 저 건물 보면은 위에서 이 창을 하나 팍 꼽아가지고 건물을 뚫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 것처럼 형태를 하고 있어요. 저게. 응? 저게 이제 외국인 사람이 저거 설계한 건데, 그 건축가 이름이 좀 어려워서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해요. 어쨌든 이렇게 건물 모양이 있으면 꽉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색깔도 보면 이게 막 앞에 빨간색으로 막 해놓고, 마치 우리가 어디 넘어져가지고 걸킨다고 이렇게 보고. 저 현대산업개발인데, 어쨌든 이 삼성동 이쪽은 너무 그 현대화 내지는 뭐 첨단 기술, 하이테크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 건물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살기를 띠고 있는 건물들이 많죠. 뭐가 비쭉비쭉하고 번쩍번쩍거리고 막 이런 식이죠. 여기 보시면 저 앞에 여기 봤을 때 저기 건물 있죠. 이 높은 건물. 저것도 보면은 이게 저쪽으로 둥글긴 한데 저런 모서리들이 이쪽으로 팍 튀고 있죠. 저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건물 모서리살을 닫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튀어서. 우리 홍콩 갔을 때 왜
서로 건물 옆에 붙어 있는 건물끼리 막 이렇게 기싸움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삼성동에도 서로 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이러다 보니까 저렇게 굉장히 살기를 띈 건물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도시 풍수적 관점에서 좀 가벼워져. 여기 저 무역센터 요 건물이 이제 일단 이 칼처럼 이제 일본 그 사시미 칼처럼 딱 서 있는데 저기 가서 아침만 먹을 수 있는 자리쯤에 와가지고 하필 그 건물살이 오는 자리가 오는 방향이 나침반상으로 나왔을 때도 그쪽이 살기가 있는 방향이면은 이게 가중이 되겠죠. 2배, 3배. 이론적으로도 살기를 받고 실제로 형태적으로도 살기를 받는다. 굉장히 가중된 살을 받는다. 그런 거를 저기 이제 나침반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는 그런 게 이제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죠. 나가서 춥지만 우리 이쪽으로 저기 좀더 보여주세요. 어떤 설계의 기운이 저쪽으로 바로 미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른 건물에 비해서 훨씬 오래전에 지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고풍스러운데 어쨌든 이 건물을 가로세고 저쪽을 계속 치고 있으니까 이게 한전 본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어때? 계속 살을 받고 있는 거지. 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저기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한전 사장은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뭐 하여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 한국전력 나가고 다른 데로 가겠다 했거든요. 저기 같은 경우에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 사실은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지. 그 말을 말하자면은 저기 저 삼풍백화점 자리에 아이파크 행사하고 똑같다는 거죠. 여기 들어가서 지금 하면 사람 나오겠지. 여기 54층 올라갈 수 있어요. 언니 아까 올라갔었다 했지? 올라가셨다는데. 저도 안 가봤는데 지하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주고받고 하는데 누가 이기겠냐. 저기 이죠? 그러니까 쟤는 계속 얻어맞고 이제 네. 얻어터지고 이제 네. 지금 그런 상황이죠. 완전히 지금 이전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닌가 이거? 그 이전하죠. 저 자리는 아무도 안 들어올라요. 저희도 새로 건축 계획 있지 아마. 그냥 우리처럼 수시 공부 안 한 사람한테 저거 사서 들어올지도 몰라. 그런 게 같아. 얘기가 시끄러우니까 좀 춥더라도 우리가 길 건너서 한전 앞에 가서 이쪽을 보면서 나침반 요즘 날씨 이 좌측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측에서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꼭 그 진손의 보호받는 직접 하지 말고 저기 뭐 저 앞에 공부에 있다든지 이런 게 절대 아닌데 이 완전히 대칭적인 형태로 저 살이 있잖아요. 대충 대칭. 그 대충 쌀이 대충 쌀 대충 쌀이야. 대충 때려. 대충 때려가지고 네, 저기 보면 저런 살이 있잖아요. 네. 되게. 그러면서 저쪽에 있는 그 총알이 이렇게 들이쳐가지고 네. 이제 갑자기 구속이 되거나 뇌물수수 뭐 이런 것들에 걸려가지고 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게 잘못하면 여기 한전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 현상이 벌어질 수 있죠. 어느 순간에 뭐 이게 갑자기 전력 수급 그러니까 셧다운 국가 뭐 산업망이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때요? 저 무역센터하고 이 건물이 그런 기싸움을 하고 있는 관계로 봤을 때 이 한국전력이라는 게 굉장한 회사고 이 기운이 또 이 전기라는 기를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버틸 수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 한국 수출 전체 기지하고 같이 기싸움하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좋은 거이라고 좋지 않죠. 엉뚱한 힘 빼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는 이 한국전력이 빨리 옮겨가는 게 좋아요.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옮겨가야지. 빨리 옮겨가야죠. 그래서 옮겨가는 게 좋다. 그럼 이제 그다음 또 일이 연결되겠죠. 그럼 어디로 옮겨갑니까? 이렇게 될까? 그러면 그것도 또 이제 컨설팅 해줘야 되죠. 대한민국 땅이 넓은데 어디서 할 거야? 그거는 그다음 단계 5개년 뒤에 2차 컨설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합니다. 지금 아마 초보들은 여기 몇 분 나오신 분들은 우리 명호 씨 영상 탈사를 하나요? 잘 몰라. 제가 타로밖에 몰라. 그래서 이제 좌양하고
이따가 이제 지금 2차 장소 갔을 자, 때 2차 장소 가서 회장님이 회장님 여기 좋죠? 네. 여기 이쪽 방향으로도 나무가 약간 여기 나무에서 좋은데 저 규모의 저 작은 건 아닌데 그죠? 실제로 작은 나무는 아니죠. 그렇지만 실제로 저 규모의 저런 살기의 강도에 봤을 때는 되게 작다. 미약하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 좀 더 높은 나무에서 이렇게 가려주는 게 좋겠죠.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강남구청이 이쪽으로 있는 거 맞죠? 방향이. 맞아요. 공사 안 해도 네, 거기 한 대만 하고 네. 그러니까 배터리가 금방 가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의 관점으로 보면은 옆으로 넘기세요. 예. 과거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구청이나 뭐 이런 관공서는 높은 데 있죠.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내려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왜냐 민이 주인이니까. 권위 의식을 내세우고 이러면은 당선되겠어요, 안 돼요? 구청장이 당선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냐 민으로 되려면 접근이 쉬워야 되고 민원인들한테 사랑을 받는 구청이 돼야만이 그 구청장이 그 힘을 발휘하고 좋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관청이라도 저런 데 높은 데 가면 안 되고 낮은 데 내려오는 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은 그런 면에서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괜찮은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올라갈 필요 없고요. 여기 있는 노미션 뭐 이렇게 보고 여기 뭐 청별 안내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신경 끄세요. 여기 좀 일단 좀 앉아 보십시다. 편하게 앉으십니다. 여기 물이 좀 없네. 이거 다 추가해야 돼. 저기 없잖아요. 이거 지금 평상시에도 이런가 봐. 저쪽에 이제 안에 이제 저기 건물 하실 때, 그럴 때 이제 불 좀 켜고. 네? 이게 다 지금 아이 들 그냥 너무 저기 여러 가지 요구하시면은 아니 제가 여기 지금 저 과장 왔네. 세무익 과장 친구인데요. 네. 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원래는 저 강남구청역에서 네, 거기 바로 있어. 있죠. 지금 네. 그 보건소자리인가요? 네, 거기에 보건소가 여보세요? 작년 10월에 이전을 했어요. 어디야? 네. 갔어? 보건소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조달청 그 강남구청으로 와. 거기 저기 1층에. 자재 뭐 물자 창고 네, 여기서 1번 출구 나와서 쭉 자리를- 내려와. 뒤쪽에 그러면 우측으로 강남구청이 붙어 있거든. 그러면 원래는 그러면 여기는 임시용으로 쓰고 새로 그 신청사 하는 위치는 어디? 신청사죠 여기. 아 여기를 네. 나중에 홀 옛날 구청사고 여기에 지으려고 하는데 뭐 저 쉽겠어요 어디 저 우리가 돈이야 지금 기금으로 모아갖고 있어요. 그 주머니에 갖고 있는데도 쉽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별관 하나 둘 셋, 네 개를 쓰고 있어요. 이 다 좁아가지고,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여기 강남구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남구가 단순히 인구 57만이 아니라 시내, 서울시, 경기도, 전국에 다 모이죠. 외국의 관광객들 우리가 1,200만 올해 이제 막 목표로 했는데 800만이 강남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강남으로 오면은 모든 것을 먹고 싸고 다 던져놓고 가요. 그 처리를 다 강남구청이 하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자동차 등록 대수나 이제 건물 등록 대수나 거리 면적이나 그런 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 하나는 이제 음식점 비교를 해보면은 강북 같은 데는 전체 음식점 허가업소가 약 10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16,000개 정도 돼요. 그리고 16배 정도로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6배면 인력이 16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적은 인원 불과 1한 2, 3배 정도 인원 가지고 이걸 하려니까 강남구청 저희는 죽어나요. 단순한 그거 하나고 모든 업무가 다 그래요. 여기 그 민원실 있지만은 여기 민원실에 와보시면 강북 같은 거 한 8이 날리고 있어요. 자동차 등록 업무가. 됐죠? 여기서 뭐 어떤 뭐 큰 사고 사건 같은 건 없었네. 이 건물에 오셔가지고 뭐 좋은 사건 사고 내가 기억나는 건 없어요. 지금 아까 제가 저기 저 강남구청 역 1번 출구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네. 내려오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원래 그 구청 관청 자리 같으면 이제 그 예전에 봉건 시대로 보면은 그 권위적인 어떤 위치에 자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제 보건소 자리 정도가 어떻게 보면 그 지대사가 높아요. 그 지대가 높고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조달청 자재 창고였단 말이죠. 창고 자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는 구청 자리로서는 더 명당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려왔으니까. 우리 시대에서 내려왔죠. 옛날에 창고가 높은 데 있어가지고 물론 뭐 수재를 당하거나 이런 염려는 없겠지만 이제 창고 같은 경우는 물건 갖다 쌓고 그다음 또 물건 자꾸 반출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교통이 편리하고 이게 운반이 쉬운 곳으로 가야 맞거든요. 그런데 높은 데 있어가지고 별로 도움될 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자재 창고로 오히려 강남구청이 내려오면서 과거의 창고로서 명당이 지금은 오히려 구청으로서 명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변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민주화 시대가 되고 민이 주인이 시대가 됐죠. 네. 지금 저 강남구청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도 과거 같으면은 이런 얘기를 못 하죠. 왜 못 하느냐? 중앙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하지만 여기는 지방자치제가 돼가지고 오히려 강남 구민을 위해서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우리 여기서는 강남구청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시대적인 그 기운이 바뀌었죠. 바뀌었으니까 이 자리가 오히려 강남구청 자리로서는 서울 시내 우리가 구청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기존에 있는 그 옛날부터 자리 잡은 구청 자리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높은 데 있어요. 막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한참. 차가 없으면 가기 굉장히 불편한 그런 곳인데 오히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기 저 지하철 역사 출입구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오는 건 좀 수월하잖아요, 그죠? 다시 갈 때는 어떨지 몰라도 구청으로 올 때는 일단 좀 수월하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자리가 우리 시대의 강남구청 자리로서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거기다가 이제 이게 화려한 구청을 짓지 않고 이 자체로 스스로 낮아지고자 우리 들어오면서 봤잖아요. 저기 저 자랑스러운 구민 해가지고 지금 출입구 앞에다가 저렇게 해놓은 거는 다른 데는 보기 어렵잖아요. 저것만 해도 벌써 이미지가 우리는 그 이 구민을 모시는 그런 낮은 자세로 서울 시내에서 제일 그 뭐 이 저 수익성 높고 흑자를 기록하는 구청이지만 우리는 계속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섬기면서 하는 걸 하겠다 이런 게 이제 모티브가 보이죠. 근데 저 교수님 여기가 지금 이제 새로 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북향일 때는 좀 어둡잖아요. 딱 들어와도 좀 어두워 보이고 좀 아무래도 남향이라든지 동남 쪽을 일단 선호하는 그런 여러 가지 풍수학적으로 근데 다시 지어도 이렇게 북향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벌써 우리 저 윤동로 우리 도시부동산 풍수 회장님은 여러 군데를 다녔기 때문에 벌써 비교해서 딱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북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출입구가 저쪽에 있으니까. 예? 햇빛이 이쪽에 들죠. 그 전에 창고였기 때문에 북향으로 해도 무방했다는 거잖아요. 창고였을 때는. 그게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에 실제로 지형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저기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왔지만 전체적인 지형을 보면 우리 한강이 어디 있어요? 한강이 이쪽에 있습니까? 저쪽에 있습니까? 저쪽에 있죠. 왜냐하면 여기 강남이니까 강남쪽이니까 그걸 뭐 그렇게 오래 생각합니까? 강남구청이 강남에 있지 뭐 강북에 있겠어요? 강북에 있으면 뭐 좀 고민해야 되겠지만 강남에 있잖아. 그러면은 한강이 저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지형은 어느 쪽으로 경사가 져 있다고 봐야 돼요? 북쪽으로 져 있어요? 남쪽으로 져 있어요? 북쪽으로 돼 있는 강을 거예요. 가르고. 우리 신입생 분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이 강이 북쪽에 있는 거하고 이거 저기 지형이 뭐 어느 쪽으로 기울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기본적으로 물은 높은 데로 흘러요, 낮은 데로 흘러요? 낮은 데로 흘러죠. 그건 아까 강남구청이 낮은 쪽으로 우리 시대에는 구청이 낮은 데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기운이 낮은 데로 전부 떨어져요. 모든 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 물길이 저 한강 쪽으로 몰리겠죠. 어쨌든 뭐 이쪽에 떨어지는 빗물은 어떤 방향을 거치든 간에 무조건 한강으로 들어가. 네. 이거는 정답이에요. 그러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이 북쪽에 있다는 거는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해됩니까? 네. 강이 북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지세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저기서 이렇게 내려왔지만 이렇게 내려오든 이렇게 내려오든 어쨌든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지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풍수에서는 남향을 햇빛이 있는 남향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지세향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지세를 따를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두 가지 기준이 있었죠. 햇빛을 먼저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세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누울 때 머리를 높은 데 두고 다리를 낮은 데 둬야 이게 편안하지. 편안하죠. 뒤집어서 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하지. 빈혈 나죠, 잘못하면. 우리가 KTX 타고 갈 때 가는 방향이 있어. 순방향을 타고 싶어요, 역방향을 타고 싶어요? 순방향 선택하죠. 그럼 왜 그러냐? 사람의 그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세향 우선이에요, 풍수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북쪽이 낮고 남쪽이 높은 지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앉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겠죠. 자, 그러면 당장에 이제 질문이 들어오죠. 그럼 아파트들은 남향을 선호하는데 왜 저기 그걸 위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죠. 그러니까 이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는 지세향과 일조가 서로 상충이 되겠죠. 남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경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출입문이 있는 쪽에 향하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아까 구청장님 실을 좀 보자고 한 이유는 물론 이제 다른 뭐 근무실도 있겠지만 구청장님 실이 이 상충되는 이 좌향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서 책상 배치나 이런 것이 됐느냐, 이게 이제 큰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건물 전체의 좌향은 지세향으로 맞추더라도 실내에 들어가서 책상의 배치나 이런 것들은 일조향과 관련시켜서 배치할 수 있겠죠. 그거는 세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조율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남향이면서 저 남쪽 지세향이면서 햇빛도 남쪽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은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도로가 저쪽으로 나와 있는데 건물 이쪽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출입구가 돌아서 앉아야 되는 꼴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남쪽에 양지 바른 곳에 묻어 달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런 데는 별로 고민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묘지 같은 것도 꼭 남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북쪽 사면도 명당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나무리 때문에. 그래서 햇빛도 잘 받으면서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체로 보면은 우리가 전통 마을 같은 데 가면 집의 뒤쪽 마당, 지세가 북쪽으로 돼 있을 경우는 뒤쪽 마당을 넓게 해가지고 햇빛이 들게끔 그렇게 조율이 돼 있는 집들이 많아요. 남쪽으로 햇빛 잘 들고 남쪽 사면에 자리 잡은 집은 뒤쪽 마당이 넓을 필요가 없어요. 네, 좁아요. 그런데 강이 북향으로 돼 있는 그런 집은 들어가면 뒷마당이 넓어요. 그 뒤쪽으로 햇빛을 받는. 알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고. 교수님, 우리 구청 여러 군데 가봤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오자마자 민원이 이렇게 보는 데는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영등포구청에서 들어가면 양쪽으로 지금 나눠지거든요. 추세가 지금 그런 추세예요. 왜냐하면 민원인과 하시는 분들과의 관계를 옛날처럼 뭐 실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딱 안 하고 들어오면서 바로 접근하게. 보통 새로 짓는 곳들은 다 2층에 해놓고 1층은 로비로 로비 위주로 하고 영등포구청도 들어가서
안에 그 양쪽으로 나눠져서 민원실이 있지. 이게 주말에 아무 여가 장치 없이 딱 들어오는 여기가 거를 예를 들어서 컨설팅 해준다고 할 때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만 봐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근무 여건이 안 좋으면 굉장히 업무 효율이 떨어져요. 그런 면에서.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당히 그 구청장님의 의지인지 뭔지 이 로비는 기본적으로 구청장님이 굉장히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강남 구민들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인상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반비례해가지고 스트레스가 더 쌓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쾌적성이나 근무의 쾌적성이 이런 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물론 이제 지금 그 창고 근무를 개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지 않는 지금 상황일 수 있겠죠. 딱 그 적합화 안 돼 있을 수 있겠죠. 일단 들어오니까 어때요? 로비 들어오니까 좀 어수선하죠. 이 자체가. 그죠? 뭔가 이게 이런 그러니까 로비의 그 디자인이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물의 용도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관공서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호텔 같은 거 있죠. 호텔이 로비를 굉장히 신경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호텔의 등급이 로비 들어가 보면은 분위기가 확 그냥 차이가 나죠.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는 몇 성급이다. 방에 안 들어가 봐도. 제가 왜 잘하냐 하면은 중국에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중국은 저기 호텔이 뭐 몇 성급 이렇게 돼 있더라도 들어가 보면은 전혀 엉뚱한 그 상상하고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로비를 딱 들어가 보면 여기 호텔은 오늘 가면 괜찮겠다, 안 되겠다 이게 판단이 나죠. 어떤 경우는 수도꼭지 돌면 수도꼭지가 갑자기 막 떨어져 버려요. 막 물이 막 정신없이 나온다고 수도꼭지 조심해서 다뤄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로비의 분위기 굉장히 그 중요하게 다릅니다. 일단은 저기 강남구청의 분위기에 안 맞게 일단 좀 너저분하다는 그거 어두워요. 어두워. 아니 너무 산만하다고. 조금 산만한 느낌 들죠? 그 다음에 이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이제 민원인의 입장보다 근무하는 사람은 좀 이 쾌적성이 떨어지죠. 네네. 스트레스 많이 받죠. 네네. 왜냐하면 저기 지금 문 열고 바로 들어오잖아요. 저기 앉으신 분은 10중 8구는 아마 전기단으로 놔야 돼요. 거기 추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바로 지금 통해져 있는데, 막 추운데 또 에너지 전략하라 그러잖아. 네, 네. 이 관공서 이런 데는 또 뭐 여름철에 에어컨 틀지 말라 그러고, 네, 네. 겨울에 뭐 하지 말라 그러고 뭐 난리친단 말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실제로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근무 여건이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세금도 많이 내고 뭐 하는데 불구하고 여기 직접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혜택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런 상황이에요.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힘들죠. 일도 힘들고 임도 힘들고 여기 분위기 여건 상황도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민원들이 들어오면 일단 열받은 사람은 이제 상담하면 민원인들이 열받아 있으니까 그걸 누구를 털어야 되는데 들어오면 막 뭐라 그런다고 욕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이제 여직원들은 유리문으로. 그러니까 지금 상을 내고 여기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 여유 공간을 갖고 쉬게 하고 있기는 한데 교수님 보시는 그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좀 어수선한 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받는 그 스트레스 면 볼 때 맞는 말씀이 있어요. 일각이 있고 지금 강남구에서는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그 강남 구민들의 그 민원의 질은요. 아마 강도가 서울 25개 구청도 가장 셉니다. 나도 이제 강남구청에도 근무를 해보고 송파도 근무해보고 또 시청도 근무를 해봤지만은 강남구 주민만큼 자기 개인의 이익에 센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외곽으로 나갈수록 이게 기준이고 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따지러 왔어요. 네. 따지러 오면은 일단 저기서 바로 직진. 네. 바로 직진이 이게 바로 출살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대문 저기 출입구하고 입문하고가 바로 지금 튀어 있죠. 네. 전혀 앞에 가림막 같은 게 네, 없잖아요. 네. 저기 들어오면 바로 들어오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충살이에요. 충살이 바로 여지없이 들어와가지고 저기 부동산 1번, 네, 1번하고 1번 2번. 문은 출구 저기 돼 있는데 네. 저기에서 이제 바로 들어가지. 들어가는데 요런 자리들이 그래도 좀 도움이 돼. 막아주지.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가 좀 너저분하긴 한데 여기에 이런 자석을 놔놓은 것이 그래도 나름 도움이 돼요. 이게 너저분하다고 해서 이거 치웠다. 그러면 저기 있는 사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래 죽지. 제명에 못 살아. 여기를 예를 들어서 교수님 파티션 같은 걸 이렇게 하면은 좀 나은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기 들어와가지고 네. 오히려 요 벽체를 막아가지고 제 생각에 유리문으로. 이건 지금 비용 받고 해줘야 되는데 여기 요 벽체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를 오히려 저런 전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요즘 전광판 있잖아요. LED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좀 첨단의 그런 걸 우리 강남의 역사 뭐 강남구청 또 가끔 이제 구청장님의 동정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딱 들어왔을 때 이런 게 쫙 보이고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게 하면은 저기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안정감 있고 여기 앉은 사람들도 또 안정감이 있어요. 뭔가 이게 돼 있어야지 이게 없으니까 이게 전혀 여기는 바로 가기도 뭐하고 뭐 이상하다. 이게 바로 이게 풍수야. 그 그거 하나 오늘 우리 저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팁을 하나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과장님 저 박수로 한번 쳐드리면 민원인들이 이용 빈도가 굉장히 높은 거 그거는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죠.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든 안 하든 간에 낮은 층에 있는 게 좋겠죠. 그 이용 빈도가 좀 낮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막 어떤 경우에 막 그 뭐 꼭 구청과 관련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그 무거운 물건을 취급해야 되는 경우 있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밑으로 내려오는 게 좋죠. 집안에서도 뭐 하여튼 무거운 것들을 높은 데 올려가지고는 좋은 거 없어요. 그 낮은 대로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1층이 있고 이제 지하 1층이 있고 여기 뭐 2층에 보면은 재무, 세무 뭐 이런 관련들 들어갔고 자 여기 3층하고 4층 이제 건물 전체로 봤을 때 전체 다를 봐주기는 어렵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구청장실, 구청장님실이 3층에 있다 그죠? 3층에 구청장실이 있다. 그러니까 전체 층 중에서 이제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떤 경우는 2층에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3층에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 이제 최상층으로 갈 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4층 건물이니까 고른다 그러면 뭐 3층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어요? 2층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강남구청으로 봤을 때는 민원인 위주로 본다 그러면 접근성이 용이한 이용 빈도가 높은 거를 2층에 하다 보면 이 괜찮은 실이 나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3층 정도로 두신 것 같고 구청장실이 3층에 있고 부구청장실도 3층에 있고 그죠? 주로 이제 구청장님, 국장님 이런 실들이 3층에 있는 그런 실이 됩니다. 최 꼭대기 2층에 가면 어떨까요? 대체로 이런 관공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기업 본사나 이런 경우에 최고층 그 건물이 뭐 30층이든 뭐 몇 층이든 최고 꼭대기 층은 잘 이용을 안 합니다. 그게 최고 꼭대기층. 그러니까 그 바로 밑에 층이나 뭐 한 2개 층 밑에 뭐 그런 정도를 로얄층으로 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복도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저는 이제 여기 뭐 평면도 같은 건 없습니까? 구청장님 집이 3층에 이쪽에 있대요. 이쪽 끝에. 배치도 같은 게 안 그려져 있네. 배치도가 없나? 예, 있나 모르겠습니다. 배치도가 없나? 자는 또 잘 안 쓰잖아요. 그 예전부터 그랬어요. 옮김시나서 지금 여기로 옮기면서 이제 여기 옮긴 게 한 5년쯤 됐을 거예요. 그렇게 배치가 됐어요. 몇 번 이제 저기 바뀌셨을 거 아니에요. 네. 단체장은 바뀌었지만 단체장이 바뀌었죠. 구청장실은 바뀌지 실은 않았어요. 이제 그대로.
원래 이제 서북방 쪽이 서북방 쪽이 건방 쪽이 좀 아버지라든지 사장 자리가 그쪽으로 앉잖아요. 근데 이거 가운데 놓고 보면 가운데 놓고 보면 그렇다고 하겠죠. 간방은 이제 뭐 막내 아들 뭐 이런 거 시작의 중추가 간방이니까. 잘 끄네요. 거기까지 합시다. 그 아파트 지은 거 보니까 서양하고 지금 남양 쪽으로 다 그 위치를 잘 잡았어요. 동양이지. 아 동양?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향을 볼 때 서양하고 이쪽 향을 볼 때는 남양 쪽으로 지금 베란다에서. 백일동은 남양이고, 네, 여기 서양이고. 요거는 동양이지. 아 동양인가? 아 저쪽이구나. 이거 오케이, 뒤쪽이 오케이. 뒤쪽이죠. 예. 그러니까 동양하고 서양 쪽으로 다 있는. 아파트를 동양하고 보고. 남양. 아파트를 보고 저게 예. 뒤쪽이다. 예. 저게 앞쪽이다. 예, 그렇죠. 그게 구분이 돼야지. 맞아요. 판단 있습니다. 저런 데가 이제 물 모이는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골짜기. 예? 저런 데 이제 잘못 차지하면 이제 골진 데를 메워가지고 완전 땅일 수가 있다. 옛날에는 골짜기였는데 거기에 메워가지고 거기에 땅을 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대체로 뭐가 많이 발생하냐면 수맥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 거를 이제 딱 읽어줘야 돼요. 도로살 건물사 항상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풍수에서 중요한 거는 용도 풍수. 그러니까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각각의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봐줘야 될 건가. 지금 이제 우리가 돌아보는 게 주로 관공서, 관청 풍수를 하는 거죠. 용도, 건물의 용도에 따른 풍수 중에서 이제 관청 풍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도로 풍수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 아파트에서 이제 출입구 여기 있죠? 네. 여기에서 이제 차가 이렇게 지금 나갔죠? 4층 사이. 네. 4층에서 경기도 차네요. 여기 방문차다, 그죠? 딱 왔을 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좌회전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죠? 네. 좌회전해서 갔을 때, 여기 지금 상거리 같은 데는 반드시 뭐가 있다? 충살이 있죠. 상거리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출입문이 여기이기 때문에 상거리의 그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T자형 도로라고 보는 거예요. T자형 도로, 여기 차가 이쪽으로 허살피, 요거 나오는 길, 저 들어가는 길이죠. 여기 나오는 길로 좌회전 있죠. 좌회전 하는 데는 항상 도로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좌회전 도로살의 원칙이에요. 그 부동산 풍수에서도 얘기할 거야. 이렇게 들어가니까 우리가 물길이 있을 때 물길이 이렇게 들이치는 곳, 들이치는 곳, 이게 방궁수예요. 방궁수는 화살을 맞는 곳이야.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하나의 수건 살처럼 됐죠. 차가 이렇게 동선을 그리면서 가잖아.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화살을 쏘면 이게 활이야. 이게 화살이 여기 있어요. 화살은 뭐냐? 차다, 자동차. 자동차가 막 이렇게 쏜다는 거지. 저 앞에 있는 건물, 저 건물, 지금 여기 뭐냐? 어디 별관? 기술전 앞에 별관. 저 건물 출입구 저기 있죠? 저쪽으로 뭐가 도로살이 친다. 이렇게 맞다. 그래서 좌회전이 있는 곳이 항상 도로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도로살을 이해할 때 처음 무슨 공부를 하냐면 삼거리를 놓고 공부를 해요. 삼거리. 그 삼거리에 모든 그 모서리마다 다 도로살이 있는 게 아니고 좌회전이 있는 그 부분에 도로살이 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바로 요 직선에 있는 요거는 어떻게 써요? 요거는 좌회전 도로살이 원칙이 아니고 요거는 바로 충살이야. 아까 우리가 저 강남구청에서 출입문 열면 바로 안에 앉아 있는 사람 있죠? 그거는 활을 빡 찼을 때 바로 직선을 가서 만든 거야. 요쪽에 저 출입문은 저쪽에 기술연합회 별관이라고 붙어있는 저거 있죠? 저거는 방궁수로 얻어 만든 거지. 요건 충살, 저거는 방궁수. 이쪽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별 문제가 없죠? 그죠? 저쪽은 문제가 있는데 이쪽은 문제가 없어요. 요거는 충살은 바로 신호등 있는데 저기는 바로 충살이 나가요. 그게 도로살의 원칙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삼거리에 그 있을 때 보통 삼거리 조론 중앙에 자리한 데는 어때요? 충살이 바로 치니까 좀 꺼려야 되겠죠. 좋은 자리 아니다. 근데 저런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의 건물들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관공서 같은 게 저런 데 많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사당 앞에 딱 국회의사당 있고 상거리가 딱 있는데 바로 딱 있잖아요. 그 다음 광화문 앞에 상거리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왜 가능하냐? 뭐 지방 가면 역전 같은 게 역사 앞에 상거리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걔가 이 삼거리 전체의 기운을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살 받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이런 살들을 내가 다 받아가지고 생기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기운이 세니까. 기운이 약하고 저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계속 저렇게 쌀 받아봐요. 그럼 쟤는 못 버텨. 그럼 쟤는 이제 지 스스로 힘이 빠질 때 어느 순간에 이제 떼까락 하는 거야. 결관이라서 별 문제가 없네. 만약 공관이다 그러면 연합회가 있으면 회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회장들이 이제 갑자기 암에 걸려 죽거나 뭐 심장마비가 걸리거나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그 상황들이 저런 집에 살 때 문제가 많이 되죠. 알겠죠? 그럼 저 교회나 사찰 같은 거는 그 가능해요? 교회 사찰 그런 데가 호스텔 같은 데가 저런 거 점집 이런 데 저런 데 이제 앉을 때 저런 데 이제 로또 복권집 이런 데는 저런 자리가 좋을 수 있다. 교수님 그러면 여기에 아파트가 있어요. 안 좋지. 그 아파트 그 동. 그 동은 안 그 좋지. 동인데 그 힘층에 있는 아파트 1층이 더 안 좋지. 그런 데가 더 심각해. 이게 만약 이렇게 높고 그러니까 높아. 그러니까 높으면은 그 강도가 떨어지겠죠? 네. 강도 떨어져. 강도 떨어져. 만약에 지금 더 낮다. 내리막이다. 그럼 쟤는 더 심하게 바뀌죠. 강도가. 여기는 평균이. 자, 좌회전 있는 데는 봤는데 그 우회전은 어떻습니까? 우회전 어때요? 이거 지금 4차선이잖아. 그죠? 4차선이니까 얘는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저 건너편은 어때요? 그만큼 공간이 떠죠? 그거는 별로 도설이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게 1차선이다. 그러면은 반대쪽도 갔겠죠. 우회전이나 좌회전 관계없이. 근데 2차선 이상이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치니까 저쪽에 있는 거 봤겠죠. 이쪽에 우회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니까 저쪽은 문제 없죠. 그래서 좌회전이 있는 곳에 도로가 출발. 좌회전 싫어 있고 2차선에 그러면 좌회전이 되니까 저쪽에 도로살이 있어 없어? 있죠? 저 건물이 뭐 주차장 있죠? 네. 주차장인데 저쪽에 저 밑에 저 높여놨죠? 그럼 저기 울타리 어때요? 잠깐 했어요? 안 바꿔줬어요? 나무로 만들어 봐. 저몇번 박았죠? 이게 풀면서 마음속에 어떤 놈이 몇 번 쳐박았구나. 이게 되는 거지. 그 저기에 이제 여러 번 저기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니까 울타리를 쳤는데 저 울타리도 지금 나무로 되어 있는데 제가 몇 번 박아가지고 저쪽으로 넘어졌죠. 그렇게 박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대룡 바다가 돌아가고 일선이 있으면 그렇게 있는 가게 입장에서는 유리해요, 무리해요? 유리하죠. 유리하죠.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 대룡 구도를 상당히 좋게 해서 용이 가다가 돌아오고 대룡 구도. 대룡 구도? 대룡 구도. 일선은 대룡 구도. 처음에 나오지. 상당히 살을 강하게 받겠죠. 각도상으로. 근데 최대한 일로 붙여가지고 트리플 저쪽에 만든다는 거예요. 저런 경우에는 좀 그래도 좀 배려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힐스테이터 요건 상하 아파트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능선이 쭉 가다가 여기서부터 낮아져. 이렇게 여기까지 쭉 올라왔어. 그럼 여기 우리가 이쪽은 어때요? 이쪽은 이쪽 그죠? 그러면 이 강남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가 북쪽으로 낮아지는 지형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산속지가 하나 뻗어 나와가지고 남쪽 사면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강남인데 전부 다 한강 쪽으로 물이 모이는데 이놈이 남쪽 사면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쪽으로 물이 떨어지는 물은 만약에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한강하고 합쳐진다는 얘기죠. 그죠? 이 물이 어디 가서 뭐 동해 저 남해까지 갈 수는 없잖아. 그럼 이 물이 흘러가지고 어쨌든 삥 돌아가지고 한강으로 와야 돼. 근처에 있는 거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이 쭉 돌아서 온다는 거는 그 자체가 방궁수가 아니고 옥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 아파트하고 이 아파트는 같은 것 같아도 지역 똑같은 것 같아도 천지 차이라는 거죠. 풍수적으로 보면. 그러면 여기 능선을 기준으로 저쪽은 남쪽 사면으로서 굉장히 좋은 거죠. 이쪽
이쪽은 여기에서 이쪽은 뭐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여기하고 저기는 금액적 측면에서나 뭐 풍수 기금적 측면에서 뭐 천지 차이. 요 힐스테이트 요거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좋은 땅이에요. 여기 쉽다. 바로 가겠네. 찍어 여기는 바로 다시 돼. 상가받은 바로 10대든 15.